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린백서입니다. 오늘은 이제 메인넷이 출시가 조금씩 미뤄지고 있다가 요즘에 좀 기터브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여러 가지 좀 트위터 동향이라든지 이런 거 살펴보면서 이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뭐 모르겠어요. 내일 당장도 나올 수 있지만은 그래도 회사 분위기상 좀 추석 이후에는 확실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즘 좀 시장이 많이 좋지가 않죠. 최근 며칠 전, 하루 전에 좀 비트코인도 많이 하락을 했고, 달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유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배가 침몰을 하더라도, 저는 코인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죽치고, 남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이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특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코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많이 안 하는 편이고 대부분 이제 바이프로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추억이 된다면 그때는 또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목표가 각자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개인이. 저도 아직 그거에 대한 목표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 볼게요. 과거에 한 몇 번 이런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제가 좀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도 이더리움이 10% 막 오르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3배, 막 4배 이렇게 막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 머지라는 그런 업데이트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래소도 날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싱숭생숭 하실 거예요. 분명히 장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들뜨고 개미들은 여기에 몰리고 기관들은 이미 물려있기 때문에 사실 이더리움에 대해서 그렇게 막 지금 좋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매크로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경제가 뭐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코인 시장을 주무를 수 있는 그런 파워는 사실 없거든요. 이것들은 다 뭐냐? 결국에는 지금 다시 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놀라운 점은 이더리움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을 잘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 나가려고 하고 있다. 기특하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제만 해도 또 한 번 크게 낙폭을 했었고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이더리움이 올라가든 말든 나스닥과 계속 비슷하게 흘러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다시 또 거의 원점으로 왔죠. 네, 그리고 이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매를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10만 원 한 달에 아니면 하루에 10만 원 각자 알아서 그렇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몰빵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회로 삼으셔서 분할로 매집을 하시면은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17년, 18년을 반면교사 삼으셔가지고 적당히 매집을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상승장 때 또 한번 크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지금 보시면은 일봉 차트만 봐도 많이 회복을 했어요. 근데 혹자들은 이제 더 큰 상승을 기대하더라고요. 저 또한 이더리움 클래식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은 과연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렇게까지 정말 힘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을까요? 훗날에는 뭐 어떤 코인이든 그런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을 보자고요. 당장. 글쎄요. 아무튼 뭐 어떻게 보면은 이더리움의 원조고 지금 이더리움 2.0이 나오는 순간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가 크기 때문에 기타 POW 코인 중에서 가장 크게 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직하게 잘 떨어지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더는 아직까지 알트의 자존심을 놓지 않고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의 형제들과 사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장을 좀 더 이렇게 막 빛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개미들이 많이 꼬였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기관들은 사실 아직까지 관망 중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코인이 선두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시장 형성이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좋은 게 좋은 거죠. 네, 저는 여기 하나도 타고, 물을 타거나 뭐, 한 개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한데, 뭐 어쩌겠어요. 무언가 이렇게 밍밍한 그런 반응보다, 뭔가 이렇게 좀 활동적인 그런 차트 상승이, 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건너편에 이런 뭐 이렇게 좋은 축제가 있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이제 바이프로스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뭐 에셋 인포라고 해서 이런 거는 뭐 이제 자산에 대한 그 정보나 코딩 관련된 것들, 그림 사진들, UI UX죠.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랜만에 또 솔리디티 컨트랙트 컨피규어스가 좀 이게 원래 업데이트가 잘 안 되는 편인데 이번에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2시간 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꽤 된 스샷입니다. 그래서 좀 되게 중요한 것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코딩을 모르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뭐 오라클, 소켓, 뭐 볼트,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머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왜 기대하냐면 써보고 싶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비몰도 그랬고요. 비몰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이제 비트코인을 붙인 거 외에도 다른 다양한 서비스들을 지금 내놨는데 저도 오울리 그거 사용하고 있고요. 바이파이 X 탈중앙 마진 거래 이런 것들 제가 선물을 안 하는데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사실은 조금 있으면 좀 일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제 자주 봐야 되거든요. 이제 컴퓨터에 못 앉는단 말이에요. 자주 이렇게 못 하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게 모바일 월렛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바이포트 월렛을 쓰고 있고 비트코인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섭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월렛이 이번 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좀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안 그러면은 좀 위험합니다. 저 이거 막 가격이 막 오락내락 할 때 저 팔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바이포트 월렛 굉장히 염원하고 있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비몰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기사거리예요. 제가 가지고 왔는데 영문으로 영어권에서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국내에서 파이랩을 좀 알아봐 줘가지고 이렇게 또 국내 중요한 NFT 마켓플레이스 중에 두 번째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NFT는 솔직히 잘 몰라요. 업비트 NFT는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국내에 클레이튼 쪽 그쪽이랑 뭐 플레이뎁 쪽 이런 거밖에 모릅니다. 그것도 이제 뭐 플랫폼이 어떻게 되고 생소하지만 여러 가지를 제가 좀 공부할 수 있었고 특히 이제 비몰 마켓플레이스가 여기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제가 보기에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커뮤니티 피 여러분들이 홀딩만 하고 있어도 누군가 거래가 일어나거나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냥 보상을 받는다. 3자가 그것을 가져가지 않고 이런 점에서 막강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다. 레퍼럴 개념도 있기 때문에 친구 추천 뭐 이런 거 하실 분들은 또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비몰의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이제 안전하게 스마트 컨트랙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일단 성공적으로 오픈을 했고 일단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넘어가시면은 많은 NFT 그림들이 작품들이 리스팅이 많이 됐어요. 실제로 정말 많은 리스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도 여기서 한번 리뷰를 쓴다고 해서 썼는데 제가 이거 샀는데 사신 분이 더 당첨이 더 되더라고요. 그게 아마 거래가 없다가 제가 좀 거래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랜덤하게 뽑혔는데 확률이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그런 좀 사견이 있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 지금 이렇게 리스팅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뿌듯하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만든 것도 아니고 관련 회사 사람도 아니지만 비몰은 분명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에도 몇 가지 또 추가된 NFT 커뮤니티 컬렉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또 합치면은 더 많거든요. 점점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는 이제 또 나중에 할 건데 어쨌든 지금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비몰이 먼저 나왔다라는 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라플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5번째인가 그런데 6번째, 7번째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벤트 덕분에도 많은 그런 효과를 톡톡히 본 것 같아요.
그리고 트위터 팔로워도 지금 1000명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순항 중이다. 순조롭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솔직히 인기 많이 없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NFT 시장이 좀 저조하고, 물론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잘 하시는데 가격에 대한 기대는 전혀 안 했는데, 역시나 가격은 뭐 별로 변동이 없어서 놀랍지 않았는데 상당히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줘서 자기 작품들을 끌고 와서 여기다 리스팅을 한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한두 개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 콜렉션 하나에도 지금 보면은 여러 명이 이렇게 좀 리스팅을 해 주셨더라고요. 네, 이런 거만 봐도 좋다. 그리고 결제 수단은 BFC로 여러분들이 결제를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USDC, 이게 이제 테더보다 더 높은 인프라를 아마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USDC라는 달러 연동 코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달러로 지불하듯이 지불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요거 추가한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멀티체인이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시도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바이낸스 쪽 USDC나 타 브랜드 블록체인에 소유가 되어 있는 USDC라고 해도 아마 걸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스마트하게. 오일리가 또 이제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체인러너 Q도 그렇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려운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얘기인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좀 루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루나가 저점을 좀 바닥을 잡고 가파르게 또 상승을 다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거 뭐 제가 이거 들어가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저도 이거 한 10,000원인가? 20,000원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좀 넣었었는데 많이 떨어졌죠. 오히려 이렇게 루나 클래식이 다시 오르는 게 좀 국내 프로젝트 이미지도 개선하는데 더 좋을 것 같고,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좀 희망이나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루나 클래식이라는 게 회복이 돼야 좀 각 거래소, 바이낸스부터 해서 맥시 거래소나 쿠코인, 기타 등등 이런 거래소들도 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래소들도 지금 앞다퉈서 좀 이제 소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서포트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지켜보세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흐름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제가 루나 클래식을 사라는 게 아니고 절대 사지 마세요. 제 이야기 듣고. 언제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놈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놈이에요. 그렇지만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 뭔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그래. 또 뭐 올라가면 내 건 아니지만 올라간다면 그래도 그래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이 시장이. 지금 이미지를 다시 또 회복하려고 하는구나. 점을 다진 지금 비트코인을 어떻게 해서든 또 좋은 이미지로 좀 바꿔줄 수 있는 활력소? 재료? 그게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루나 클래식은 이렇고요. 이것이 이제 바이프로스트한테도 또 좋은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해봐요. 바이프로스트 이야기가 나와서 요번에 2시간 전에 이런 트윗이 나왔더라고요. 코인 텔레그래프 하면은 코인데스크하고 쌍벽을 이루는 그 뉴욕타임즈 같은 그런 개념이잖아요. 뭐 아니면은 뭐 MBC라든지 그런 저명한 미디어 매스컴에서 바이프로스트에 대한 언급을 좀 해줬더라고요. 이게 아마 타이밍이 지금 메인넷 쪽 그거 지금, 그래서 이제 코인 텔레그래프 쪽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측에 이제 코인 텔레그래프하고 박도현 바이프로스트 파이랩 대표와 그 스페이스가 있어요, 트위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유튜브 생방송 같은 거죠. 이런 거를 해서 요거는 또 이제 바이프로스트에 대한 새로운 작품들, 그런 것들을 좀 알리고자 여기에 좀 참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온원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겠죠.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영어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뭐 누군가가 뭐 번역을 하거나 녹화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알람 설정을 하셔가지고 한번 참여하시는 것도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저번에도 클레이튼하고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단체고 저명한 그런 협회잖아요. 기관이고. 그래서
전 되게 궁금합니다. 한번 가서 또 실시간으로 듣고 싶어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이제 또 좌측에 이제 기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기술을 한 번 더 이제 읊었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이제 과거부터 쭉 이렇게 이야기 많이 좀 해왔었는데, 매틱처럼 이제 지겹게 이야기만 하다가 결국에 매틱도 이제 갈 때 되니까 갔잖아요. 5원, 15원? 거기서 이제 3,000원까지. 그것처럼 바프도 언젠가는 그런 위치에 설 기술력이 분명히 있다. 그들보다도 더 앞선 기술력, 더 화려한 기술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내려고 하는 그 바이포트 원래 모바일 버전이 결국에는 이제 웹3의 UI UX와 바이파이가 합쳐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이제 모바일 월렛을 쓰는데 그냥 공짜로 해주면은 그게 의미가 없거든요. 뭔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더리움도 공짜로 그렇게 해주고 뭐 인플레이션을 줘가지고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는 그런 화폐를 만든다라는 게 결국에는 화폐 논리상 가치가 밑에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갈수록 이제 그 약간 그런 거죠. 그 공유제 비극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더리움 이야기하고는 조금 약간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가스비를 안 낸다라고 하는 게 처음엔 좋아 보여도 결국에는 그 블록체인 생태계가 잘 이루어지기가 힘들거든요. 경쟁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바이파이라는 연료를 통해서 이것을 디파이를 쓰고 싶을 때 바이포트에서 그러면은 바이파이에 대한 일정량의 토큰을 소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바이파이도 오를 것이고 바이포트도 거기에 맞게끔 서비스나 보안의 질이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웹3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주변에 웹3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웹2하고 웹1은 엄청 잘 쓰셨잖아요. 지금도 인스타그램 잘 쓰고 있고요. 참 희한한 일이거든요. 왜냐면은 웹2를 쓰신 분들은 웹3를 쓰셔야 돼요. 자기 개인 정보가 계속 누설이 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웹2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웹3가 이제 그런 역할들을 대신 해줄 수 있는데 DID라든지 또 이제 뭐 보안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만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다르게 대부분의 대중들은 이제 웹3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뭔지 모르고 이더리움이 왜 느린지, 이더리움이 느린데도 왜 써야 되는지, 이더리움이 왜 200만 원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겠고 어떻게 트랜잭션이 이루어지는지 하나하나 저희가 다 해야 되잖아요. 인스타그램은 그렇지 않고 페이스북은 대부분 다 알아서 해줍니다. 되게 친절하게 UI UX가 되게 잘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웹3를 보시면은 너드들만 해요. 저도 너드라고 하기엔 되게 애매한 게 코딩을 모르니까. 근데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로 이제 시도하고 하다 보니까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처럼. 그만큼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화려한 면이 되게 없어요. 그리고 불친절해. 그게 이제 UI UX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멀티체인의 중요성, UI UX의 중요성, 이 두 가지. 멀티체인이 있어야 사람들이 이더리움이든 이오스든 그게 아발란체든 간에 가갖고 바로 쓰는데 선택도 해야 되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여기 어떻게 들어와 시장에. 말이 안 되는 거고, UI UX가 되지가 않는 입장에서 어떻게 A부터 뭐 Z까지 이걸 다 혼자서 하겠어요. 설명이 안 돼 있고 직관적이지가 않은데 허접한 그런 그림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만 봤을 때 소수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UI UX가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멀티체인 UI UX.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파이 홀더들이 많죠. 저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이게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괜찮은 소각 시스템이 또 얹어지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이번에 상품이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좀 가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요. 분명히 이제 분명히 이제 그 상품이 나온다고 해서 모바일 월렛 그리고 메인넷 이 두 가지 시너지로 가격이 그렇게 오를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메인넷은 분명히 좋은 호재이긴 한데 당장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코인베이스에서도 분명히 상장을 해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상장을 한다고 해도 지금 오를 수 있는 그런 오름세 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유저 친화적으로 일단은 비모라고 같이 또 이제 새로운 상품을 내놓은 거에 대해서 분명히 마일스톤이고 여러분들이 써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차근차근 유저를 확보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터져요. 결국엔 터진다고요. 내일 터질지 1년 뒤에 터질지는 잘 몰라요. 근데 분명히 언젠간 터져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매틱도 언젠간 터졌잖아요. 그 전에는 쓰레기였어요. 여러분들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격이 올라야 뭐 근본이라며. 가격이 안 오를 때는 당연히 쓰레기죠. 근데 지금 매틱을 누가 욕할 수가 있냐고요. 매틱이랑 비교하면은 매틱이랑 비교하지 말라 그러죠. 매틱은 근본이니까. 벌써 그렇게 컸으니까. 근데 과거의 매틱도 아발란체도 정말 루나도 그렇고 듣보잡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엔 어때요? 지금 한계점이 막 드러나죠. 루나는 뭐 말할 거 없고요. 그리고 뭐 아발란체를 제가 뭐 욕하는 건 아닌데 아발란체도 아발란체만의 플랫폼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이제 멀티체인이 아니기 때문에 매틱 같은 경우에도 좀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폴리곤으로 바꾼 건데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어떠세요? 바이프로스트가 갖고 있는 거는 이들의 장점하고는 되게 차별점이 많아요. 기능도 코딩을 그렇게 뭐 일일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따라하기가 힘들고 한번 다시 이번에 메인넷을 통해서 어떻게 또 유저를 확보하고 어떤 식으로 또 빌드업 해 나갈지 기초가 주목되는 그런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석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내일만 출근하실 분들은 출근하시고 추석 보내실 텐데 추석 때까지 기분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쉬시고 저도 좀 쉬고 다음에 좋은 소식 있으면은 그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제 트위터도 한 번씩 방문해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또 댓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